누가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내세운 부동산 관련 공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규 공급 공약입니다. 주택 250만 호 이상을 공급하는데 민간주도 200만 호, 공공주도 50만 호입니다. 공공주도는 청년 원가주택 30만 호랑 무주택 역세권 찻집으로 20만 호입니다. 이렇게 진행된다면 청년층하고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여기서 말하는 원가주택이 뭘까요? 시세보다 싼 원가에 분양받고 5년 이상 거주하면 국가에 매도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수익, 이거의 70%를 소유자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LH가 손해보는 거 아닐까요? 그건 아닙니다. 다시 다음번 소분양자에게 분양해서 남은 이익을 챙깁니다. 그러면 LH도 분양받은 사람도 이득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공약은 보유세입니다. 2022년도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도 수준으로 되돌리는 거예요. 세액 부담이 좀 더 줄어들 것 같네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하나로 통합하고 계산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액도 주택수가 아닌 보유액 기준으로 합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95%로 동결한대요. 여기서 말하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뭘까요? 세금을 계산하는 금액인 과세표준을 구할 때 공시가격의 몇 프로를 과세표준으로 할 거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시가 10억인 집이 있습니다. 이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90%이면 10억에 90%, 과세표준은 9억이 됩니다. 9억을 기준으로 세금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종부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2018년도 80%에서 계속 올라왔어요. 2021년도에는 95%, 2022년도에는 100%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것을 95%로 동결하겠다는 거예요. 공시가액도 오르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오르면 세금은 엄청나게 오릅니다. 그렇게 오르는 보유세를 좀 완화하겠다는 정책이에요. 그리고 집만 소유하고 소득이 작은데 세금까지 내야 된다면 너무 부담되겠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납부 연기도 가능하게 하겠대요. 1주택자 장기 보유자라면 주택을 매도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납부 시기를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보유세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세부담 상한이라고 있어요. 작년보다 많이 안 오르게 하겠다는 건데 3주택자나 조정지역에서 2주택자라면 세부담 상한이 300%예요. 무시무시합니다. 이걸 200%로 낮춘대요. 세 번째 공약은 양도세와 취득세 완화입니다. 현재 다주택자가 조정지역에서 집을 매도하려고 하면 양도세율에 중과세율까지 더해집니다. 2주택자는 20%가 더해지고 3주택자는 30%가 더해져요. 엄청나죠? 이걸 한시적으로 2년간 유예시킵니다. 취득세에서도 완화 정책을 내밀었는데 생애 최초일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 이하로 단일화하고 1주택자인 경우에는 현재는 취득금액이 높을수록 세율이 점점점 올라가는 1에서 3%인데 이것도 단일 세율로 한대요. 조정지역에서 소유한 주택이 많을수록 취득세도 높아지는데 두 번째 집을 살 때는 8%이고 세 번째 집은 12%예요. 취득세 무서워서 못 삽니다. 이 세율도 완화하겠다고 하네요. 요즘 대출 안 나와서 집 사기 힘들죠? 네 번째 공약입니다.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데도 힘을 실어줄 거라고 하네요. 청년 대출이나 최초 구입이라면 시세 대비 80%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할 거라고 해요. 하지만 소득에 따라서 대출 한도를 줄이는 DSR 규제는 그대로 둘 거라고 하니 소득을 좀 높여야 되겠어요. 다섯 번째 공약은 재개발 관련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거예요. 전 이게 좀 마음에 들던데요. 3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인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하겠다고 해요. 참고로 부산 수양구에 현대아파트라고 있습니다. 1988년도에 준공돼서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튼튼한 게 흠이죠. 2차 안전정밀진단에서 탈락했어요. 다시 승인 날 때까지 또 기다려야 돼요. 하지만 만약 이 공약이 통과된다면 바로 재건축 들어갑니다. 대기하고 있는 재건축들이 많아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게 뭘까요? 재건축으로 이익을 보면 국가가 일부 가져가겠다는 건데요. 이것도 대폭 완화해주겠다고 합니다. 사실 초과이익 환수제 무서워서 못 사겠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역세권의 민간 재건축을 할 경우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상향해서 그렇게 확보한 물량의 50%를 기부 체납으로 받습니다. 이걸로 공급을 더 늘리겠다고 하네요. 특히 1기 신도시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했는데요. 1기 신도시는 30년 이상 된 곳입니다.
용도 지역 변경으로 용적률을 상승시키고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할 때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호해주는 걸까요? 임차인들에게 청약 우선권을 주거나 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고령 세입자의 경우 2주 기간 동안 지낼 수 있는 주택도 제공해주겠다고 해요. 소규모로 공공택지를 조성해서 2주 전용 단지로 만들어요. 이렇게 하면 대규모 이주도 가능한 거죠. 6번째 공약은 임대차 3법의 변경입니다. 2년을 살면 2년을 더 살 수 있는 법 때문에 집주인들은 새로운 임차인을 들일 때 4년 살 거 생각하고 임대료를 아주 많이 상승시켰어요. 거래되는 대로 시장에 맡겼으면 오히려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현재 2년 더하기 2년인데 이것을 다시 2년으로 회복시키고 유예기간 2년을 준대요. 2년 뒤에 집주인이 임대료를 올리지 않으면 세금 혜택을 주는 거로 바꾼대요. 제 생각에도 오히려 기분 좋게 임대료를 안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부러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임차인을 쫓아내지도 않겠죠. 7번째는 좀 독특한데요.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 등본 보려면 700원을 결제해야 되는데 이걸 무료로 바꿀 거라고 하네요. 개인적으로 찬성입니다. 8번째는 전월세 관련 공약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10만 호씩 제공해서 5년간 50만 원을 공급할 거라고 해요.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공급량의 일부를 시장 가격의 3분의 2 이하로 설정해서 공급한대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비닐하우스, 판잣집, 고시원 같은 곳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비정상 거처 거주자라고 해요.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여해주고 이사비 바우처를 주고 주거급여 받는 대상자도 늘려준대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이런 공약들을 내밀었는데요. 정말 꼭 지켜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잘 지켜보아요.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은 일 많이 생기길 빕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